당신이 잠든 사이 집 및 땅이 조금씩 갈라지고 있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아프리카 동부에서는 대륙이 두 쪽으로 찢어지고 있습니다. 에티오피아부터 탄자니아까지 서울에서 부산 거리에 16배가 넘는 6,500km 균열이 대륙을 관통하고 있거든요. 1억 2천만 명이 이 균열 바로 위에서 매일 밥을 먹고 잠을 자고 있는데 과학자들은 두 가지 미래를 예측합니다. 첫 번째 시나리, 아프리카가 둘로 쪼개지면서 새로운 바다가 탄생합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 대륙이 갈라지지 못한 채 그 압력이 전부 용암으로 터져 나옵니다. 어느 쪽이든 인류는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판게아 분열 이후 가장 거대한 대륙 재편이 될 수도 있는 동아프리카 열곡대, 그리고 그곳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가 딛고 있는 땅은 하나의 단단한 껍질이 아닙니다. 여러 개의 거대한 조각들이 퍼즐처럼 맞물려 있는 구조죠. 이 조각들을 지각판이라고 부르는데 지구 전체를 덮고 있는 이 판들이 대략 15개 정도 됩니다. 중요한 건 이 판들이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구 중심부의 핵은 태양 표면만큼 뜨겁습니다. 이 열이 암석층을 데워서 뜨거운 것은 올라가고 식은 것은 내려오는 순환을 만들어요. 마치 냄비에서 물이 끓을 때 대류하는 것처럼요. 이 순환이 위에 있는 판들을 아주 천천히 끌고 다니는 겁니다. 이걸 대륙이동이라고 부르는데 약 1억 8천만 년 전 곤드와나라는 초대륙이 바로 이 힘에 의해 쪼개졌습니다. 원래 하나였던 거대한 땅덩어리가 갈라지면서 지금의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호주, 남극 인도가 만들어진 거예요. 놀라운 건 똑같은 일이 아프리카에서 다시 일어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대서양이 생긴 것처럼 아프리카 동쪽에 새로운 바다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아프리카 밑에는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지각판이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오랫동안 이게 하나의 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1970년대에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판이 사실 두 개로 나뉘어져 있었던 거예요. 서쪽에는 아프리카 대륙 대부분을 바치고 있는 누비아판이 있고 동쪽에는 소말리아와 에티오피아 동부를 바치는 소말리아판이 있는데 이 두 판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두 판 사이에 생기는 틈이 바로 동아프리카 열곡대입니다. 우주에서도 보일 만큼 거대한 균열이죠. 상황을 더 심각하게 만드는 건 북쪽의 아라비아판까지 분리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에티오피아 북부의 아파르 지역에서 세 개의 판이 동시에 갈라지는 Y자 모양의 교차점이 형성됐어요. 과학자들은 이런 지점을 삼중점이라고 부릅니다. 세 방향으로 동시에 찢어지고 있다는 뜻이죠. 이런 삼중점이 존재한다는 건 대륙 분열이 피할 수 없는 운명일 수도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실제로 홍해가 바로 이런 과정을 통해 만들어졌거든요. 원래 육지였던 곳이 갈라지면서 바닷물이 들어와 지금의 홍해가 된 겁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아프리카가 갈라지면 뭐가 달라질까요? 지금은 이 균열이 해수면보다 높은 곳에 있지만 계속 벌어지면 골짜기가 점점 가라앉을 겁니다. 땅이 얇아지면서 무게를 못 버티고 내려앉는 거죠. 그러다 어느 순간 인도양 바닷물이 밀려 들어오면서 지구의 6번째 바다가 탄생하게 됩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해양지구 물리학 교수 캐 맥도널드는 이 지역이 결국 독립된 작은 대륙이 될 거라고 예측했습니다. 미래의 세계 지도를 상상해 보세요. 인도양에 완전히 새로운 대륙이 떠 있을 겁니다. 에티오피아 동부, 소말리아 전체, 케냐와 탄자니아의 상당 부분이 아프리카 본토에서 떨어져 나간 거대한 섬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과서에서 봤던 아프리카의 모양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이런 변화는 단순히 지도만 바꾸는 게 아닙니다. 새로운 해상 항로가 생기고 국가 간 영토 분쟁이 일어날 수 있고 생태계 전체가 뒤바뀔 수 있어요. 과학자들이 GPS로 정밀하게 측정해 보니까 두 판이 1년에 약 6에서 7mm씩 멀어지고 있습니다. 손톱이 자라는 속도랑 비슷하죠. 이 속도라면 완전히 갈라져서 새로운 바다가 생기는데 수천만 년이 걸릴 테니까 당장 내일 집이 두 쪽 날 걱정은 안 해도 됩니다. 하지만 지질학적으로 보면 이건 엄청나게 빠른 속도거든요. 지구 역사에서 대륙이 갈라지는 건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무서운 얘기만 한 것 같은데 사실 좋은 점도 있습니다. 땅 밑에서 뜨거운 마그마가 올라온다는 건 지열 에너지를 쓸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땅을 조금만 파도 뜨거운 열이 나오니까 그걸로 전기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에티오피아와 케냐는 이미 이걸 이용해서 1100메가와트가 넘는 전력을 생산하고 있는데 이건 원자력 발전소 하나 수준입니다. 전 세계가 석유와 석탄 대신 쓸 에너지를 찾는 상황에서 이 나라들은 말 그대로 황금 위에 앉아 있는 셈이죠. 열곡대가 더 활발해지면 이 에너지 생산량은 몇 배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2005년 9월 에티오피아 북부 아파르 지역에서 하룻밤 사이에 거대한 균열이 땅을 갈랐습니다. 다바후라는 화산이 갑자기 폭발한 건데 이 화산은 인류가 기록을 남기기 시작한 이후로 한 번도 터진 적이 없었거든요. 완전히 죽은 화산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화산이 부풀어 오르기 시작했고 131번의 지진이 연속으로 땅을 흔들었습니다. 사람들이 공포에 떨고 있을 때 9월 26일 바위와 재를 뿜어내는 대폭발이 일어났어요. 축구장 5개 길이에 달하는 거대한 분화구가 생겼습니다.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 대학교 연구팀이 센서 데이터를 분석해봤더니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어요. 길이 60km, 폭 8m의 마그마 벽이 땅속에서 며칠 만에 형성된 거였습니다. 마그마가 땅을 밀어 올리면서 균열을 만든 거죠. 이건 대륙이 실제로 찢어지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2018년에는 케냐에서 1km짜리 거대한 틈이 갑자기 나타났어요. 도로가 두 쪽으로 갈라지고 집들이 기울어졌죠. 조사해보니까 옛날 화산 폭발 때 쌓인 화산재가 땅속에 묻혀 있었는데 폭우가 내리면서 그 화산재가 씻겨나가 숨어있던 틈이 드러난 거였어요. 대륙 분열의 직접적인 증거는 아니었지만 이 지역 전체가 얼마나 불안정한지를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아프리카가 갈라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건데 놀랍게도 그게 더 나쁜 소식일 수 있거든요. 왜 갈라지는 게 차라리 나을 수도 있냐고요? 이걸 이해하려면 10억 년 전 북아메리카에서 일어난 일을 봐야 합니다. 미국 중서부에 3,000km짜리 거대한 균열이 있었어요. 지금의 동아프리카 열곡처럼 북아메리카를 세 조각으로 나눌 뻔했던 균열이죠. 이 균열이 얼마나 강력했냐면 지금의 휴피리어 호수를 만들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담수호 중 하나가 이 균열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균열은 캔자스까지 뻗어나갔고 대륙이 진짜로 쪼개질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멈춰버렸어요. 대륙을 찢어놓을 뻔했던 엄청난 힘이 그냥 사라진 거예요. 과학자들은 이걸 실패한 열곡이라고 부릅니다. 문제는 그 힘이 진짜로 사라진 게 아니라 방향을 바꿨다는 겁니다. 균열이 옆으로 벌어지지 못하자 밑에서 올라오던 마그마가 갈 곳을 잃었어요. 위로 밀어붙이는 압력은 그대로인데 옆으로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진 거죠. 엄청난 압력을 받던 마그마는 결국 땅 위로 터져 나왔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 얼마나 터졌냐고요. 20억 세제곱킬로미터가 넘는 용암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서울시 면적의 3만 배가 넘는 지역이 용암으로 뒤덮인 거예요. 한번 터질 때마다 용암이 40km 넘게 퍼져나갔고 개별 용암 흐름 하나가 600세제곱킬로미터를 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폭발이 한두 번이 아니라 수십만 번 일어났어요. 경로에 있던 모든 생명체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을 겁니다. 같은 일이 아프리카에서 일어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동아프리카 열곡이 옆으로 퍼지지 못하면 그 엄청난 압력은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마그마가 터져 나오는 거죠. 진짜 무서운 건 동아프리카 열곡이 북아메리카의 그 균열보다 3배나 더 크다는 사실입니다. 3배 더 큰 균열에서 3배 더 많은 용암이 터져 나올 수 있다는 뜻이죠.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건지 역사적 사례로 비교해 볼게요. 1783년 아이슬란드에서 라키라는 화산이 터졌습니다. 8개월 동안 멈추지 않고 용암을 뿜어냈어요. 화산재와 유독 가스로 이루어진 구름이 유럽 전체를 뒤덮었고 멀리 시리아까지 날아갔습니다. 햇빛이 차단되면서 기온이 떨어졌고 농작물이 죽고 가축이 떼죽음을 당했어요. 아이슬란드에서는
인구의 4분의 1이 그해 굶어 죽었습니다. 유럽 전역에서 수만 명이 추가로 사망했고요. 역사가들은 이 화산 폭발이 프랑스 혁명의 원인 중 하나였다고 분석하기도 합니다. 흉년으로 빵값이 폭등하면서 민중의 분노가 폭발한 거죠. 그런데 이 라키 화산 폭발은 14세제곱킬로미터의 용암이 터진 거예요. 북아메리카 균열에서는 한 번 터질 때마다 600세제곱킬로미터가 넘는 용암이 나왔습니다. 라키 화산의 40배가 넘는 양이 한 번에 쏟아진 거죠. 그리고 그런 폭발이 수십만 번 일어났고요. 동아프리카 열곡에는 지금 78개의 활화산이 있습니다. 조용히 잠들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2003년부터 2008년 사이에 과학자들이 이 화산들을 관측했더니 움직이기 시작한 게 보였어요. 땅이 부풀어 오르고 작은 지진들이 늘어나고 화산가스 배출량이 증가했죠. 이건 밑에서 마그마가 올라오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1977년에 콩고 민주공화국의 니라공고 화산이 터졌을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화산 꼭대기에 있던 용암 호수가 터지면서 용암이 산 아래로 쏟아졌는데 그 속도가 시속 60km였습니다. 역사상 가장 빠른 용암 흐름이었어요. 사람이 뛰어서 도망칠 수 없는 속도죠. 이 화산은 2002년에 다시 터져서 고마라는 도시를 부분적으로 파괴했고 2021년에 또 터졌습니다. 점점 더 자주 터지고 있는 거예요. 특별한 용암의 위협 더 걱정되는 건 이 지역 용암의 특이한 성질입니다. 탄자니아에 있는 올도이뇨 랭가이라는 화산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아주 특별한 용암을 뿜어냅니다. 보통 용암은 섭씨 1000도가 넘는 온도에서 흐르다가 식으면 금방 굳거든요. 그래서 멀리 못 가요. 하지만 이 화산의 용암은 섭씨 500도에서 600도, 그러니까 일반 용암의 절반 온도에서도 액체 상태를 유지합니다. 점성이 올리브 오일처럼 묽어서 물처럼 흘러가요. 다른 용암보다 훨씬 빠르고 훨씬 멀리 퍼져나갈 수 있다는 뜻이죠. 무서운 건 750km나 떨어진 콩고의 니라공고 화산에서도 비슷하게 묽은 용암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 두 화산이 완전히 다른 지역에 있는데도 같은 특성의 용암을 뿜어낸다는 건 밑에 있는 마그마 자체가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만약 대규모 폭발이 일어나면 이 묽은 용암이 엄청난 속도로 동아프리카 전체를 덮어버릴 수 있습니다. 검은 바위로 뒤덮인 거대한 사막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화산 겨울 최악의 시나리오는 이런 대규모 용암 분출이 기후까지 바꾸는 겁니다. 화산이 터지면 용암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엄청난 양의 화산재와 이산화황 같은 가스가 대기로 뿜어져 나오거든요. 이게 하늘을 뒤덮으면 햇빛이 차단되면서 지구 전체가 추워져요. 과학자들은 이걸 화산 겨울이라고 부릅니다. 과학자들이 지구 역사를 조사해 봤더니 소름 끼치는 패턴을 발견했어요. 지난 2억 6천만 년 동안 일어난 대멸종 사건들이 전부 대규모 용암 분출과 시기가 겹치더라고요. 공룡을 멸종시킨 건 운석 충돌로 유명하지만 사실 그 직전에 인도에서 일어난 거대한 용암 분출이 이미 지구 생태계를 심하게 망가뜨리고 있었습니다. 운석은 마지막 일격이었을 뿐이죠. 동아프리카 열곡은 500만 제곱킬로미터, 그러니까 한반도의 25배 면적에 걸쳐 있고 여기에 1억 2천만이 살고 있습니다. 여기서 대규모 폭발이 일어나면 그 사람들은 집을 잃고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되고 마실 물도 오염될 거예요. 수천만 명이 난민이 되어 다른 곳으로 떠나야 하는 거죠. 동시에 전 세계의 화산 겨울이 찾아오면 농작물 생산이 급감하면서 식량 가격이 폭등할 겁니다. 아프리카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지구적 재앙이 되는 거예요. 다행인 건 이 모든 게 아주 천천히 일어난다는 겁니다. 열곡이 1년에 6에서 7mm밖에 안 벌어지니까 뭔가 엄청난 일이 일어나려면 최소 수백만 년, 어쩌면 수천만 년은 걸릴 거예요. 지질학적 시간으로는 눈 깜짝할 사이지만 인간의 시간으로는 상상도 못할 만큼 긴 세월입니다. 우리 세대는 물론이고 수만 세대가 지나도 당장 큰 일이 일어나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땅 밑의 압력은 분명히 쌓이고 있고 화산들은 점점 더 자주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진 횟수도 늘어나고 있고 화산가스 배출량도 증가하고 있죠.
과학자들은 계속해서 이 지역을 감시하면서 땅 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추적하고 있어요. 언젠가는 그 압력이 어딘가로 빠져나가야 합니다. 옆으로 빠지면서 대륙이 갈라질지, 위로 터지면서 용암이 쏟아질지, 그건 아직 아무도 몰라요. 확실한 건 아프리카 대륙의 모습이 언젠가는 지금과 완전히 달라질 거라는 겁니다. 지구는 살아있고 끊임없이 변하고 있으니까요.